자, 오늘은 이제 퀴즈 티어리의 일부인 지오 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지오 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 뭐 한글로는 지위 경향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위 혹은 지위 고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기계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인데, 그 녀석의 경향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해 주는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500헥토파스칼의 지오 포텐셜 하이트예요. 뭐 G로 이제 지오 포텐셜을 이제 G로 나누면 중력과 속도로 나누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지오 포텐셜 하이트 뭐 Z라고 많이 표시하긴 해요. 이렇게 해서 하이트 거의 하이트하고 거의 버금가는 형태로 우리가 뭔가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그 녀석이 이제 낮으면 같은 등압면에서 그 녀석이 낮으면 저기압 지역이고, 그렇죠? 그 녀석이 높으면 고기압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500헥토파스칼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극지역은 좀 추우니까 이제 500헥토파스칼의 지위보다 낮고, 그리고 적도 지역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좀 높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편서풍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는 낮고 여기는 무조건 높고 이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꼬불텅꼬불텅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사행하듯이 이렇게 지나가죠. 나중에 이제 간단히 설명만 드릴 건데, 이제 우리는 이걸 로스비 웨이브라 그래요. 로스비 파. 그래서 이런 로스비 파들이 이제 중위도에 엄청나게 지나가면서 우리 날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뭐 로스이파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일기의 모수업 시간에 이런 걸 기압골이라고 불렀죠. 여기는 기압능이라고 부르고, 여기도 보면 좀 넓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도 이게 기압골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층에 기압골이 지나면 거의 한 7, 80% 이상 하층에 이런 형태의 저기압이 어, 약간 앞쪽에 이런 식의 저기압이 하층에는 자리 잡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쯤에 아마 정확하진 않아도 뭐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저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저기압이 자라고, 이 저기압 주변으로 이제 강한 강수가 내리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씨를 설명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 뭐 지금은 자, 요 고도에 어, 예를 들면 뭐 저기압 하층 저기압을 떠나서 요 상층의 요 지오 포텐셜의 시간 변화를 알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기 있었지만 조금 지났더니 여기는 지오 포텐셜이 이렇게 됐더라 라든지, 이런 시간 변화를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이동했더라, 그럼 저기압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저기압이 어디 있을지, 그리고 날씨가 어디가 나쁠지, 어디에 상승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선 지금 평평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루 뒤에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깊게 파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압골이 더 깊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의 경향성을 이제 알려주는 방정식이 이 지위 경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글로는 지위, 지위 경향 방정식. 그냥 붙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붙여서 많이 적어요. 네, 지금 이제 영어랑 맞춰주느라고 이렇게 적은 것일 뿐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거는 이제 우리가 QG 티어리에 근거한 기본 방정식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이 지위를 설명해주는 방정식을 하나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의 방정식이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조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이미 조합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딱 하나의 방정식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석했다가 저거 해석했다가 이거 해석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방정식만 보고 그 방정식을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위가 상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위가 하강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정성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컴퓨터로 풀면 이제 우리가 정량적인 값들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지위 경향 방정식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조금 쉬운 단순한 형태의 방정식이기도 해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자, 일단 방정식 먼저 설명을 하고 물리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위경향 방정식은 어떻게 만드냐면 과정부터 간단히 서술할게요. 요게 x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이고 y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고 이게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이었어요. 이렇게 4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준지균 이론은 기본적으로 지균균형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UG는 마이너스 F 제로분의 1 P dy고 그쵸? 그리고 VG는 F 제로분의 1 P dx다라는 정의가 배경에 깔려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지오 포텐셜을 알면 우리가 쉽게 U랑 V를 알 수가 있었죠. 사실은 요게 그걸 잘 보여주죠. 사실은 요것만 봐도 이제 500헥토파스칼에 제가 여기 벡터로 파란색 벡터로 바람장을 그려놨는데 요 음영으로 된 요 지위만 알아도 이 지위를 가지고 이 벡터가 지위를 거의 따라가는 지균풍의 형태를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벡터 형태로 저걸 쓴다라고 치면 아까 썼던 걸 이 녀석을 벡터 형태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벡터 형태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지금 벡터 형태로 쓸게요. 벡터 형태로 쓰면 이제 F 제로분의 1 K 크로스 프로덕트 그레디언트 지오 포텐셜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풀면 사실은 요 두 개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요 사실 바람장을 한 큐에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해보면 지금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는 작은 데서 큰 데를 가르치니까 이런 형태를 가르치고 여기는 좀 센 편이고 여기는 뭐 얘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얘도 이렇게 센 편이죠. 이런 식으로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K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벡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해보면 결국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위에 얹을게요. 이런 식으로 돌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돌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돌 거고 이런 식으로 돌 거고 이런 식으로 돌 거고 이런 식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도니까 결국은 뭐죠?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의 벡터장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지균풍은 절대로 요 이제 등 이제 지위면을 뚫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위면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렇게 달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랄까 발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람장을 사실은 거의 마치 직윤풍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바람장이 그런 형태를 잘 따라요. 물론 사실은 여기서 직윤풍을 구해서 빼보면 한 10% 정도의 남는 성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비직윤풍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1차적으로 야 직윤풍이 상당히 지오 포텐셜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직윤풍이 상당히 바람장을 많이 설명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사설이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윤풍을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다시 쓸게요. 괜히 지웠네. 0분의 1 dp dx 이거 x란다 y 그리고 vg는 f분의 1 dp dx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 두 개를 일단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앞으로 할 건 뭐냐면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또 만들 거예요. 지겹도록 만들었죠. 지겹도록 만들었는데 요 지균 이제
요 이제 준지균 이론에서도 우리가 이 준시균 이론의 방정식을 가지고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면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도 여러분들이 쉘로우 워터에서 만들었던 볼티시티 이퀘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볼티시티 이퀘이션이 나와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고 나면 그 쉘로우 워터에서 스트레칭 텀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스트레칭 텀은 수평 방향의 다이버전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다이버전스 텀을 스트레칭 텀을 요걸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볼티시티랑 연직류가 관련돼 있는 어떤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연직으로 이렇게 연직류의 차이가 쫙 날 때, 이렇게 늘어질 때 볼티시티가 이렇게 막 증가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얻게 되겠죠. 그걸 먼저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방정식과 요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을 같이 합쳐가지고 여기도 오메가가 하나 있잖아요. 오메가를 없앨 거예요. 오메가를 없애고 나면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지오 포텐셜로만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이 나와요. 그리고 지오 포텐셜의 구조를 가지고 지오 포텐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의 경향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얻게 되죠. 그게 근본적으로 지오 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배경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중간 과정이 좀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좀 다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 거니까 볼티시티 이퀘이션 이걸로 만들면 사실은 지균풍의 볼티시티 이퀘이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 때 볼티시티를 만들 건데 볼티시티는 뭐죠? V, X, dV, dx 마이너스 du, dy죠. 그렇죠? 맞죠? 요거는 x축의 이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나타내는 텀이고 이거는 y축의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나타내는 텀이었죠. 기억나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는 지균풍에 대한 것들이니까 우리는 볼티시티도 지균 볼티시티를 구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VG가 지오 포텐셜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UG도 지오 포텐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 볼티시티를 지오 포텐셜로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볼티시티, 지균 볼티시티는 사실은 특히 퀴즈 티어리의 장점은 이 지균 볼티시티가 깔끔하게 지오 포텐셜만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어요. 요거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얘를 x로 한번 미분하면 되죠. 근데 f0는 상수니까 이거 x로 한번 더 미분면 되겠죠. 지오 포텐셜을 x로 두 번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f0분의 1 지오 포텐셜의 x 이게 요 텀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UG가 있죠. UG를 또 y로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고 y로 한번 미분한다면 이거 상수고 y로 한번 미분돼 있으니까 y가 되겠죠. 이거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f 0분의 1 지오 포텐셜 y가 돼요. 굉장히 어떤 뭔가 이렇게 되게 잘 정리된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깔끔한 이퀘이션이겠죠. 그래서 이걸 지오 포텐셜을 x로 두 번, y로 두 번 미분합니다. 우리 알고 있죠. 이게 뭐죠? 라플라시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f0분의 1 라플라시안 물론 2차원이긴 하지만 지오 포텐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오 포텐셜에다가 라플라시안을 한번 씌워주면 볼티시티가 되는 거죠. 물론 f로 한번 나눠줘야 되지만 자, 요거를 염두에 조금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요 볼티시티를 지오 포텐셜로 바꿀 때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균풍은 지오 포텐셜만으로 표시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균 볼티시티는 지균풍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결국은 지균 볼티시티도 지오 포텐셜만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형태가 요 형태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얘는 f0분의 1 라플라시안 p임을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형태.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시험에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렸어요. 자, 요 정도를 이제 기본으로 좀 깔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했던 이때를 위해서 사실 연습한 건데 볼티스트 이퀘이션을 예를 가지고 유도해 봅시다. 조금 더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은 텀들이 그냥 프리미티브 이퀘이션보다 적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정리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요거 운동 방정식부터 시작을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건 뻔하죠. dy로 미분하고, 그쵸?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그쵸? 그리고 요거는 dx로 미분해서 결국 조립하면 되죠. 그쵸? 했던 거. 그대로 여기다 할게요. 요거 방정식 다시 풀었으면 dug dt 플러스 ug dug dx 플러스 vg d v ug dy 그리고 제 얼굴에까지 쓰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계속 갑시다. 그래도 여기는 좀 잘 보이게 요색으로 씁시다. f0 va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y vg 이퀄 0.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y로 미분할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것도 그냥 쓸게요. 좀 지루하긴 하지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다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vg dt 이미 끝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해요. 그럼 vg dx 플러스 vg dvg dy 네, 형태가 두 개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f0 ua 플러스 베타 y ug는 0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에 dx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볼티시티는 dvg dx 마이너스 dug dy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조립되죠. 그렇죠? 그래서 했던 대로 이게 그냥 바로바로 쓸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 하니까 g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요것도 한 텀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dx 볼티시티 g.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이 미분되는 경우. 지금은 이제 얘네가 미분된 거고, 그렇죠? 그럼 요 녀석들을 미분된 텀들을 따로 떨거지 항들을 파란색으로 써놓을게요. 파란색으로 쓰면 UG가 Y로 미분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DUG DY 제가 짧게 쓰다 보니까 이제 글씨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과정이니까 DUG 지금 DX 그렇죠? G 때문에 사실은 아래 첨자로 써버리면 되는데 G자랑 헷갈릴까봐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얘는 DUG DX 그리고 VG DX죠. VG DX예요.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녀석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공유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으로 묶어주면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요거
그렇죠? 이 녀석을 묶어주면 요거 빼기 요거죠. 그렇죠?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UGX로 묶이고 볼티시티가 돼요. 그렇죠? 얘 다 정리한다고 치면 깔끔하게 D, UG, DX에 그렇죠? 볼티시티 G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할게요. 요것도 똑같이 VG 이렇게 일유형 형태로 하나 나올 거고 볼티시티 dy 그리고 이제 또 얘네들이 미분되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얘들이 미분되는 게 또 파란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vg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미분 요걸로 미분되는 거 dy 되게 지루하긴 한데 사실은 역시 결론이 아름답고 깔끔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우리 역학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야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됐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따라오시면 돼요. VG 이거 여기 다 했네. VG DX 그리고 DVG DY 자 보면 또 얘는 공통적으로 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VG DY 그렇죠? VG DY 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마이너스 붙은 거가 되죠. 이걸로 묶으면 뭐죠? 볼티시티랑 똑같죠. VG DX UG DY 그렇죠? VG DX 빼기 UG DY 그래서 결국 이걸로 묶이고 이 녀석으로 묶이고 볼티시티로 바뀌어요. 그래서 쓰면 VG dy 볼티시티 G 이렇게. 자 그럼 또 묶이겠죠.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다시 묶어보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dvg dy 그리고 볼티시티 g가 돼요. 짜잔 이렇게 되면 자 뭐가 나오죠? 자 재밌게도 지균풍의 다이버전스 텀이 나오죠. 이게 만약 지균풍이 아니었으면 다이버전스가 존재할 텐데 그래서 이게 일종의 스트레칭 텀이 됐을 텐데 지균 성분만 빼놨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지균 성분의 다이버전스는 0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0이에요. 0이에요. 결국은 이 텀 열심히 계산했지만 이 텀 0이에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는 깔끔하게 이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게 뭐 준지균 이론의 셋업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묘미 중에 하나예요. 뭐 괜히 헛고생했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을 사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제일 복잡한 항들 끝냈어요.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마무리 좀 지을게요. 자, 이거 봅시다. F0, F0니까 이건 상수니까 별로 안 걸리고 VA를 Y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UA를 X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합쳐 한 번에 써보면 F0 DUA DX 플러스 DVA DY가 나와요. 요거는 비지균풍의 다이버전스죠. 비지균풍은 발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지균풍의 발산이 결국은 연직류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연직류를 얻을 수 있는 단초가 되겠죠. 혹은 연직류를 알면 볼티시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어떤 이제 매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살려놓고 이제 요거까지 했으니까 요거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두 텀 나오겠네요. 베타는 상수고 여기서 y 미분되는 거에서 y 하나 미분되는 거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지나가고 VG가 미분되는 항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밑에다 써볼게요. 자, 그래서 y가 먼저 미분되는 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플러스 베타 d 베타 vg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깔끔하게. 그렇죠? 요걸로 지금 요거 미분한 거예요. 요거 미분된 거고 방금. 그 다음에 요거 미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베타 y 그리고 vg dvg dvg dy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요거 합시다. 요걸로 요거 미분하면 이제 y니까 y는 x의 편미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죠? 베타 y는 거의 상수처럼 같은 거고 ug의 x 미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이미 눈치챈 사람들이 있겠지만 x 자 그리고 이제 끝냈더니 이건 이꼴 0 이렇게 나오죠. 자, 또 눈치챈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붕은 비발산이니까 유항도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열심히 계산했지만 또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그닥 복잡하지 않죠. 자세히 이거를 한 번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면 요거는 지금 렐러티브 볼티시티 그쵸? 요 제타의 이제 지균이류항이죠. 그래서 다시 쓰면 사실은 G, G, D, T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항, 흥미로운 항인데 사실은 요 항이 G, F, DT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F를 F0 플러스 베타 Y라고 놓기로 했고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제 DG, DT, F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관점에서 따져보면 F는 결국 Y만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T로 미분된 거, X로 미분된 거 다 날라가고 결국은 Y로 미분되는 것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VG, DF, DY만 남는 건데 그렇죠? DF, DY가 결국은 베타니까 그렇죠? 베타니까 사실은 요항은 요거랑 사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의미만 따지면 굳이 이렇게 합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꼴 지금 뭐죠? 요게 나오는 거죠. 요거 이쪽으로 넘긴다고 칩시다. 0 뒤쪽으로 넘기면 뭐 마이너스 F0 DUA DX 플러스 DVA DY죠. 근데 뭐 마이너스 DUA DX DV 요거 DUA DX DVA DY 요거 이쪽으로 옮기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하나 붙으면서 요거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스트레칭 오메가 dp 연직으로 갈수록 오메가 그러니까 연직으로 갈수록 연직 속도가 달라진다면 그렇죠? 그래서 아래는 뭐 연직 속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에는 연직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쭉 늘려지겠죠?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트레칭 텀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제 다 지워도 되겠죠? 다 지우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G
나중에 사실 다 다시 분해하긴 할 거예요. 지오 포텐셜로 나타내야 되니까. 네, 일단 의미부터 의미만. 지금 볼티지 T 플러스 F.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풍만 따지긴 했지만 행성화도, 상대화도, 절대화도예요. 절대화도의 변화율은 지금풍을 따라가면서 F0 D 오메가 dP로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스트레칭, 이게 스트레칭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칭에 의해서만 볼티시티가 변한다. 물론 이류에 의해서도 변하긴 하지만 이제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수파 방정식에서 봤던 식하고 굉장히 유사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천수파를 소개를 드렸던 게 이제 이런 특성들을 보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이 세 개를 이제 다 써서 어떻게 보면 이 녀석은 뭐죠? 이 녀석은 사실은 F0분의 1 지오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이니까 요거는 그냥 요 지오 포텐셜만의 함수겠죠. 그렇죠? 그리고 UG의 이류항도 UG 뭐 VG 이렇게 돼 있지만 UG도 지오 포텐셜의 함수요. VG도 지오 포텐셜의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얘는 지오 포텐셜의 함수, 지오 포텐셜만의 함수, 그리고 이쪽은 오메가의 함수죠. 그래서 지오 포텐셜하고 오메가의 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 하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 있고 여기 모르는 미지의 변수가 지오 포텐셜과 오메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방정식 한 개만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게 두 개예요. 이러면은 이게 클로즈가 안 되겠죠, 방정식이. 솔루션이 한 개만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겠죠. 막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무한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한 개의 구속 조건이 더 필요한데 그게 이 서머다이나믹 에너지 이퀘이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서머다이나믹 에너지 이퀘이션도 여기는 지오 포텐셜만의 함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대기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에 가까운 이제 뭐 연직 구조를 가지지만 뭐 변하지 않는 대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오메가만의 값이에요. 그래서 지오 포텐셜과 오메가로 이루어진 함수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건 강제력이니까 사실은 관측해서 넣어줘야 되는 값이에요. 변수는 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 두 개가 이제 이 지오 포텐셜과 오메가를 얻게 될 수 있는 기본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이걸 또 한 번 더 합쳐가지고 오메가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럼 지오 포텐셜만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지오 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조정해가지고 지오 포텐셜을 날리고 이번에는 오메가를 날릴 수도 있겠죠. 근데 순수하게 지오 포텐셜을 다 날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메가는 지오 포텐셜의 텐던시를 날려버리고 나서 오메가 이꼴 지오 포텐셜의 어떤 구조이다라고 알면 우리가 지오 포텐셜만 관측을 하면 연중류가 어디에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작업들을 하고 나면 그게 오메가 이퀘이션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건 지오 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이라기보다는 지오 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으로 가기 위한 배경 작업을 좀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사실 우리는 관심 있는 게 볼티시티가 아니라 지오 포텐셜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풀 거예요. 다시 죄송해요. 다시 풀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dt 지오 포텐셜에 아니 그냥 이거 그냥 볼티시티로 쓸게요. 이거는 볼티시티 플러스 뭐 그냥 이류항 이제부터 벡터 형태로 쓸게요. 좀 이제 항이 너무 많아지니까 vg 그레디언트 이제 g 플러스 f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실은 여기 써 상관없죠 전혀. 플러스 f 뭐 베타이긴 하지만 뭐 이게 요거고 지금 그렇죠? G 하나 빠졌네요. 그리고 F는 텐던시가 없으니까 시간에 대한 텐던시가 없으니까 날리고
자, 그럼 요거 이꼴 F0 D 오메가 dP 이렇게 돼요. 자, 요게 하나의 방정, 우리가 쓰게 될 방정식이고,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볼티시티보다는 지오 포텐셜이니까 얘를 지오 포텐셜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텐던시는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오 포텐셜 형태로 다시 써주면 여기가 F0분의 1 라플라시안 지오 포텐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이 지오 포텐셜이 볼티시티의 어드벡션과 그렇죠? 이게 볼티시티 어드벡션이죠. 그리고 스트레칭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음, 자, 뭐 일단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어, 요 큐지 티어리에서의 오메가 이퀘이션, 뭐 지오 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 이런 건 로컬한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질량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이면 서울, 뭐 공주면 공주, 뭐 부산이면 부산, 어, 뭐 대전이면 대전, 뭐 이런 위치, 딱 정해진 위치에서의 지오 포텐셜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를 관심이 있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텀이 원래는 얘랑 같이 머티리얼 데리버티브 텀이지만 얘 그냥 따로 분류해서 폴싱인 것처럼 이제 써도 돼요.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넘긴다라고 치면 어, 아예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볼티시티의 앱솔루트 볼티시티의 이류항이겠죠. 그렇죠? 솔루트 볼티시티 어드벡션 뭐 절대 와도 이류항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스트레칭 텀 스트레칭 늘림항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뭐 그럼 지오 포텐셜 알 수 있는데 일단 지오 포텐셜의 개념을 따지기 시작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볼티시티로 일단은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로컬한 지역의 볼티시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요거죠. 그렇죠? 요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자, 그것은 앱솔루트 볼티시티의 이류와 스트레칭에서 결정이 된다. 자, 이제 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보면 자, 제가 관심 갖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관심 갖는 지역이 사실 요 일기도가 우리나라 지역이 이렇게 흥미롭지가 않아서 지금 어, 이거 지우기도 참 애매하네. 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제가 그냥 평범하게 그릴게요. 자, 자, 관심 있는 지역, 우리나라 지역 여기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파지티브 볼티시티가 이렇게 존재해요. 사실은 기압골이 이게 존재하는 지역에 기압골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파지티브 볼티시티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기압은 음의 값을 갖지만 골이니까 저기압이지만 볼티시티의 관점에서 따지면 양의 볼티시티가 이렇게 막 자리 잡아요. 여기가 가장 잘 도는 데니까. 그렇죠? 이거 양의 볼티시티가 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잠시만요. Z하고 좀만 더 이쁘게 그려드릴게요.
괜히 쓸데없이 이걸 해가지고 더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양의 볼티시티가 자리 잡고 이제 주변을 갈수록 이제 볼티시티가 좀 작아지고 뭐 이런 느낌의 볼티시티가 자리를 잡게 돼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요 구조는 지금풍 자체가 편서풍이잖아요. 그렇죠? 지금풍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요 지역의 이류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다면 이 지역이 관심사라면 이 지역이 볼티시티 이류를 가장 많이 맞는 지역이고 양의 볼티시티 이류 요거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이게 볼티시티 이류죠. 그래서 요 볼티시티 이류가 있는 지역 요 지역에 어, 이류가 계속 있으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얘가 증가할 거니까 요 지역에 이류가 가장 큰 값을 받겠죠. 그래서 볼티시티 이류라고 따지면 우리가 볼티시티 이류는 요 지역에 가장 많은 이류가 존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양의 값이 계속 몰려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류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음의 볼티시티가 여기는 기압 능이 있는 지역은 이렇게 있는 지역은 얘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양의 볼티시티보다는 음의 볼티시티가 자리를 잡겠죠. 볼티시티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음의 볼티시티가 여기서는 편서풍을 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에 음의 볼티시티 어드렉션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기압골이 있으면 기압골이 있는데 양의 볼티시티가 자리 잡게 되고 이제 편서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양의 볼티시티의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볼티시티 어드렉션이 최대값으로 나오죠. 이 덕분에. 그렇죠? 그리고 그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 볼티시티가 이 지역에 크게 되겠죠. 이게 그냥 볼티시티 이후의 컨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볼티시티가 어느새 일로 이동해 있겠죠. 왜냐면 여긴 양의 볼티시티가 쌓이고 여긴 음의 볼티시티가 쌓이니까 여기는 좀 깎아먹고 여긴 커지고 로컬한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사실은 이제 조금 우스운 얘기인데 이제 머티리얼 데리버티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볼티시티가 그냥 이동한 것일 뿐이에요. 관점의 차이일 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진 영역에 대한 관측소, 이게 멈춰 있는 관측소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류 형태로 해석을 해야 돼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종류의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류의 컨셉을 초반에 제가 괜히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요 정도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할 게 있으면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거 정리해서 이렇게 되고 요거 조금 정리하면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결국은 얘도 우리의 관심사 합치려면 결국은 얘도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예요. dp d 잠깐만요. 조금 정성 들여 쓸게요. 딱 2분만 더 쓸게요. d t dp dp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u 요거는 그냥 이걸로 쓸게요. vg 그레디언트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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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오메가 이꼴 마이너스 j cp rp 사실은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튼 책 읽다 보면 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준지균 이론으로 방정식을 가르칠 때 잡렬 방출 같은 것은 없는 간단한 형태를 가르쳐요. 그냥 역학적인 이동에 의해서 상승률가 어디 있는가 혹은 텐던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르쳐서 사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달고 다녀도 되는데 그냥 책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냥 0이라고
이제 외부에 에서 가해지는 열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요건 0이라고 많이 놓고 풀어요. 그럼 방정식이 하나 굉장히 간단해지니까. 근데 원하시면 두고 풀어도 돼요. 그냥 계속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dp는 뭐였죠? 마이너스 p분의 rt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dp는 p분의 r, 사실은 p는 코디네이트 베리어블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고 이건 상수니까 사실 거의 t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dp는 거의 t, 온도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걸 마이너스 하나씩 박아줘 봅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물론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플러스가 되겠지만 이제 안 다룰 거니까 0이라고 치면 요거는 온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온도의 시간 변화, 요거는 온도의 이류, 그리고 이거는 연직류에 의한 이제 온도의 변화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도 돼요. 이게 넘기면 이렇게 돼서 온도 이류처럼 표시되고 요거는 넘기면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위에 있던 식하고 좀 합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라고 여기에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든 방정식을 적어놨어요. 이제 그거를 자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중간 단계의 방정식이고 볼티시티 이퀘이션 유도했던 거고 이거는 쿼지지오스트로픽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까처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사실 여기 F0까지 사실 넘겨놨는데 원래 F0는 여기 있던 것이긴 하죠. F0 여기 있던 건데 그냥 제가 귀찮아서 이쪽에 곱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류항에 F0가 없어서 여기 붙는 거고 여기는 F0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두 개가 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 이게 볼티시티 이퀘이션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일단은 뭐 공부하실 때 도움되라고 이 텀도 붙여놓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거까지 유도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 이해만 돼도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오포텐셜 텐던시 이퀘이션 그리고 오메가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그레디언트가 돼요. 그러니까 요소,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